테마별 뽀개기 하겠습니다. 지금 테마별 뽀개기는 제가 우리 전 교과목을 테마를 잡아서 쭉 정리한다고 그랬죠. 그게 테마별 뽀개기야. 그럼 테마별 뽀개기에서 우리 교육과정 제일 먼저 뭐 나와? 설계의 개요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의 개요에. 그러면 1페이지 보면 선생님들 통합교육과정에 설계의 개요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습니까? 국어과의 설계의 개요, 영어과의 설계의 개요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요거 복습은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 그림 있죠, 그림. 이 동그라미 그림 있잖아. 여기에 채워넣는 게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만들었던 게 뭐냐면 다 여기를 지워버렸어, 빈칸을. 그래서 수업 끝나면 선생님들이 그 자료에다가 빈칸 떨어진 게 뭐 해야 돼? 답을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1페이지 봐봐. 1페이지는 통합교과는 동그라미 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그냥 문장으로만 나와 있어. 그리고 2페이지 있습니까? 2페이지는 동그라미 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고 3페이지 영어니까 영어로 쓸 수 있어야 돼. 표현, 프로덕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용자 간 상호작용 또 인터랙션 있어요, 없어요? 영어로 써야 돼. 영어. 그다음 우리 사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사회 배웠죠. 그럼 사회는 이제 4페이지 사회과 있습니까? 이 동그라미 의미 아시겠어요? 사회과의 궁극적 목표는 뭡니까, 선생님들? 시민적 자질 맞습니까? 이걸 길러주기 위한 역량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문제결립 의사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딱 이제 보는 순간 선생님 봐봐. 문제결립 의사결정력, 무슨 학습? 의사결정학습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비판적 사고력을 물어볼 때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아니면 무슨 모형? 레슨 마이클래스가 관련 지어서 사회 비판 모형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선생님들. 아니면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은 뭘로 잘 물어볼까? 집단이 이집단이기 때문에 격차도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서로 도와줘야 되니까 협동학습에서 많이 물어봐. 이제 선생님 공부를 했으면 출제가 그런 걸로 물어볼 확률이 그만큼 뭐한다? 크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이러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내용, 요소, 범주가 어떻게 돼? 지식이의 과정이 그다음에 무엇? 가치태도 맞습니까? 뭐에 대한 지식, 과정, 가치태도야? 역사, 지리, 일반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우리 지금까지 사회과를 물었을 때 지식이의 과정기능 가치태도는 사회과의 무엇과 관련 지역 굉장히 잘 물었지? 목표와 관련 지역 굉장히 잘 물었어, 안 물었어? 물었죠. 그러니까 요거 동그라미 하나만 줘도 선생님들은 지식 이해 과정 기능 인지적 영역 개념학습 탐구학습 가치태도 가치 명료학습 막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지리와 관련된 영역 봐봐. 지리인식 자연생활과 인간생활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인문환경과 인간생활 지속가능한 세계란 말이 있어, 없어? 일단 선생님들 지구촌 세계의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뭐가 중요했지? 지속 가능 중요했잖아, 선생님들. 그 다음에 우리 지리 인식에도 중요한 말 많이 있었잖아. 지리 인식, 지리 정보 시스템 여러 가지 장소감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봐. 지역사 전에 뭐 했어? 지역사 전에 가족사. 맞죠? 그러니까 나와 우리 가족의 변화된 모습도 역사의 뭐다? 일부이다. 이게 이제 우리 지역 역사로 갈 거 아니야. 지역사, 그다음에 한국사, 일반사회, 정치, 법, 경제, 일반사, 사회문화, 정치와 관련 올해 정치에 뭘 물었어요, 선생님들? 개념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었잖아. 또 봐봐, 선생님들. 시민성, 자질, 함양은 모두 다 동의해. 어떻게 이걸 달성할 것인가? 어떤 교육 내용과 어떤 교육 방법을 통해서 뭐가 떠올라? 시민성 전달 모형 또 사회
과학모형, 반성적, 탐구모형.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공부를 한 바퀴 돌고 나면 이런 게 막 뭐 해야 돼?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서 반복을 봐야 될까?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거의 기본이 1, 2월 달 공부야. 그럼 1, 2월 달은 최소한 여기에 뭐가 들어간지는 선생님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그 제시해 놓은 게 선생님들 뭐냐면 이거야, 이거. 자, 요 유인물을 이거 선생님들 어떻게 했냐면 제가 요거 테마별이 선생님들 헷갈리는 게 많거든요. 그냥 수업 듣고만 하면 잊어버려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문장으로 된 거는 문장에서 좀 중요한 말이다. 빈칸이에요, 빈칸. 그럼 수업 끝나고 집에서 선생님들이 어디에 채워봐야 돼? 이거 빈칸에 들어갈 말을 뭘까? 채워봐야 돼요. 정말 짜증납니다. 안 채워져 이거. 그나마 이건 괜찮아요. 방금 봤잖아. 방금 이거 봤어 안 봤어? 이거 지우느라 힘들었어 저 이거.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 시민적 자질. 맞죠? 비판, 창의, 그리고 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걸 복습하라 그 말이야 선생님들. 그러면서 무슨 세계? 지속 가능한 세계. 이걸 빈칸을 채워봐야 되는 선생님들. 한국사 가기 전에 뭐야? 지역사. 이런 식으로. 선생님 일사, 역사, 지리 뭐 해야 돼? 통합. 이런 식으로 하면서 통합 관련 성취 기준. 그 다음에 통합의 방법. 뭐에 의한 통합? 학문적 연계냐? 그 다음에 교육 형태냐? 기억나세요? 그래서 뭐 다간총, 다학문, 또 간학문, 초학문. 그 다음에 교육은 뭐 하셨어요, 선생님들? 주제, 개념, 쟁점, 문제 중심.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많이 떠올리라는 시각에 선생님들 빈칸을 만들어요. 그래서 테마별은 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가 올려놓을게요, 선생님들. 그러면 집에서 복습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영어는 뭐로 쓰면 영어로 써야 돼요, 영어로. 표현이 뭐냐? 쓰기가 뭐냐? 여기 보기가 영어로 뭐냐? 상호작용이 뭐냐? 그래서 영어로 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선생님들 올려놨으니까 빈칸을 최대한 많이 뚫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써봐야 돼요, 알겠죠? 아니면 안 써보더라도 이거 보고 눈으로 뭐 할까? 보면서 말로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1, 2월에 가능해야 돼. 1, 2월에. 자, 그럼 이제 요거 하려고 합시다, 이제. 요거. 그러면 1페이지 있습니까? 통합교육과정에서는요, 통합교과에서는 교육과정 설계가 시험에 출제 한번 됐습니다. 뭐가 됐냐면, 통합에서 2022에 제일 교사들이, 학교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제일 난해한 과목 중 하나 뭘까? 1, 2학년. 통합교과예요. 정말 영어도 어렵습니다. 통합교과의 선생님들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주제개발권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차시별 주제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주제를 옛날에는 줬어. 지금 뭐 할까요? 누가 만들어야 돼? 교사가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실행인, 현장인, 지역, 학교, 교실 수준으로 뭐 했다? 이항이란 말 있습니까? 쌤, 그럼 이 말 기억나? 지역 수준 교육과정, 그 다음에 학교 수준 교육과정. 교실이 뭘까요? 교사 수준 교육과정이야. 그러니까 이제 누가 만들어라? 교사가 만들어라 그 말이겠죠. 그래서 이거 시험에 첫 회에 나왔습니다. 무슨 교육과정?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그러면 정보통실, 기후변화, 민주시민의식 만들어가라. 이건 나와버렸어.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발생이든 슬생이든 질생 있습니까? 다 무엇을 강조하냐면 지금력이 우리 삶을 위한 배움을 지향합니다. 뭘 강조한다? 지금력이 우리 삶이에요. 그럼 주제를 선정할 때 뭐 해야 돼, 선생님들? 주제 선정할 때. 지금 어디에서 여기에서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주제를 뭐 할까? 선정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2022에 통합교과가 나가면 항상 이 말이 기억나요. 지금 여기 무엇? 우리 삶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개인 사회 구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역량이기도 하더라 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삶 굉장히 선생님들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길러주려고 맨 밑에 지식 이해 과정이 된 다음에 무엇? 가치, 태도. 이건 뭐 모든 것과 다 똑같죠.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옆에 4개의 영역과 8개의 뭐 핵심 아이디어 있습니까? 요건 이제 외워야 돼. 선생님, 바른 생활이든 슬기로운 생활이든 즐거운 생활이든 영역이 뭐가 될까? 우리는 누구로 살아갈까? 우리는 어디서 살아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이건 외워야 돼. 선생님 봐봐. 우리 이렇게 배웠죠. 선생님 바른 생활은 3, 4학년에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도덕이죠. 실생은요? 사회과학. 질생은 체음미지. 근데 이 명칭 속에 그게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전혀 안 들어있지. 그러니까 봐봐. 어서 많이 들어본 거 있네. 탈학문적 질문 형태. 어디서 들어봤어? 그렇지. 다간초 기억나요?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하냐, 사이간자 몇 개의 학문에서 공통된 개념을 추출하냐, 아니면 학문의 개념을 가감히 탈피해버리고 초월해버리고 학생들의 뭘? 경험을 통해서 관심사를 통해 지도할 것인가 그 말이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바생, 슬생, 질생은 뭐가 돼? 초학문 또는 무엇? 탈학문적 통합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자, 영역적 선생님들 중요하고 요거 기억합시다. 알겠죠? 탈학문. 그 다음에 핵심 아이디 있고서는 똑같고 이것은. 그 다음에 내용 요소는 뭐가 돼? 지식 이해 그 다음에 과정에 대한 무엇? 가치도 있습니까? 선생님 대강하라는 말이 있어 없어? 대강하라는 말이 있어요. 요것은 대강화. 뭔 말이냐면 사회과에서 이 말 기억나? 대충 제시해놨어.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는 누가 만들어야 돼? 이게 대강화야, 대강화. 그러니까 주제도 누가 만들어야 돼? 교사.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이다, 선생님. 그 말이야. 그러면 교사에 뭐가 중요할까, 선생님들? 창조성과 그 다음에 무엇? 자율성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생님, 이걸 만들 때 교사는 무엇을 숙지를 해야 될까? 성취 기준이에요. 그래서 바생, 슬생, 질생 있잖아요. 얘 첫해 문제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고 성취 기준에서 이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어떻게 지도할라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역, 학교, 교실, 교사 순으로 가서 교육과정을 사실 애들이랑 우리가 주제를 지금 여기 우리가 애들이 1, 2학년이 주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허울져진 소리고 누가 만들어야 돼? 교사가. 또 사실 지도서에 만들어져서 안 만들어져 있어? 만들어져 있지. 그냥 자연스럽게 뭐 하면 될까? 하면 돼요. 그거 따라서. 근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교사가 만들려면 뭐에 대한 분석이 철저히 해야 돼. 바생, 슬생, 성취 기준을 철저히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 얘들도 성취 기준이 뭐 할까? 중요하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바른 생활 있습니까? 입학 초기 적응, 안전한 생활 습관, 충분한 신체 활동, 누리, 3학년 교과. 선생님, 그럼 이 부분이요. 바생, 슬생, 질생의 교육과정 개요는 주어만 달라, 주어만. 슬생은 다 뭐로 바뀔까? 슬기로운 생활과는 옆에 내용이 똑같아. 알겠죠? 그럼 선생님들 1, 2학년 바른 생활은 선생님 입학 적응 활동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선생님들 우리 초등학교 막 들어갔어. 책표 공부하자. 너 책 안 가져왔어. 이거 합니까? 얘들아, 여기는 교장실이야. 교장 답변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 뛰면 안 된다고 하잖아. 어렸을 때 선생님들 달려가더라도 교장실 앞에서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하고 뛰어가잖아. 여기는 화장실이야. 학교는 비대가 없어. 이런 걸 일일이 봐야 돼. 가르쳐줘야지. 이게 바로 입학 초기 적응활동이야. 그러면 3월 한 달 동안 이걸 했으면 얘가 이게 안 돼, 잘. 그럼 바생, 슬생, 질생 시간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안전한 생활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2015년에 있었어요. 근데 안전한 생활 어디로 들어갔을까? 통합교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통합교과.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거 있잖아. 요즘 가장 이슈가 뭐냐면 저학년의 신체 활동이 저하됐어요. 체육을 만들 것인가? 만들지. 안 고민하잖아, 별도로. 근데 이런 신체 활동이 이제 강화되어 있단 말이야.
특히 그러면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 활동 굉장히 뭐할까? 강조해요. 누리과정은 뭘 말했어요, 님들? 유치원. 유치원 3학년 이후 교과 연계가 된다, 안 된다? 연계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은 선생님들 나와버렸기 때문에 주제 개발권이라든가 지금 여기 우리 삶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생님들 탈학문적 질문 몇 개? 4개 있습니까? 4개. 그 다음에 대강화. 그 다음에 여기 어떤가 연계되어 있는가? 이것도 알아야 돼. 그럼 나중에 선생님들 성취 기준을 보면요. 성취 기준에 안전 가는 성취 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다. 안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어. 국어 볼래요? 국어. 자, 선생님 요 표 봐봐, 표. 국어 능력을 기준하는 거 맞죠? 자, 국어도 그러면 이거 봐봐. 어차피 얘들은 똑같아, 선생님들. 이건 똑같아. 근데 이거 봐보세요. 역량은 달라. 그러니까 국어든 수학이든 사회든 과학이든 교육과정 총론에서 추구하는 역량이 있어요, 없어요? 그 역량을 각 교과에서 뭐해? 길러줘야 되겠죠. 근데 길러주는 얘기 봐봐요. 여기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디지털 미디어 역량. 사회과에 뭐 기억나? 미디어 리터러시 기억나시죠? 국어에서 굉장히 비판 창의적 사고 역량, 디지털 미디어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대인각의 역량, 문화 향유, 자기 성찰 및 개발 역량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 다 못 외우겠죠, 선생님들. 그럼 뭐만큼 기억하냐면 요거 2022에 새롭게 등장한 게 뭘까? 디지털 미디어 역량입니다. 그럼 디지털 미디어 역량인데 뭘 보시냐면 여기 밑에 선생님 국어과 영역은 뭡니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그 다음에 뭐예요? 매체거든, 매체. 이거 매체인데 뭐에 신설했을까? 매체를 신설했습니다. 뭐에 신설했다? 매체. 그래서 디지털 매체. 선생님 그리고 이거야. 듣기, 말하기, 쓰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통해 소통할 수 있습니까? 카톡. 디지털로 매체를 통해 소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통할 수 있죠. 그래서 매체라는 영역을 신설했고 역량에 어떤 영향이 있더라? 디지털 미디어 역량이 있다라는 거야.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선생님 다 똑같은 내용들이야. 다른 교과하고. 자, 선생님 그러면 자 국어 능력, 듣말,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선생님들? 매체 맞죠? 지식이의 가치세도 과정 기능이 있습니까? 자,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올해 임용고사 중에는 국어는요 가치태도 있죠. 예를 들어봤어요, 선생님들.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 쓰기를 가르쳐, 쓰기를 가르치는 얘가 아무리 쓰기 과정을 내가 강조하고 과정별로 전략을 강조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라는 걸 가르치고 야 계획할 때는 주제, 목적, 예상 독자를 고려해라. 내용 생성 전략으로는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자. 아무리 해도 글쓰기를 못해. 보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글쓰기에 뭐가 없을까? 관심이 없습니다. 쓰기를 두려워합니다. 자신감이 떨어져요. 즉 기존은 인지만을 강조했어. 그럼 이제 뭘 강조해야 돼? 정의. 이걸 뭘까? 이게 효능감이라는 거예요. 쓰기 효능감, 읽기 효능감, 듣기 말하기 효능감. 이게 2020에서 가치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내 책표에서 나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길러주기 위해서 이제 역량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더라? 디지털, 미디어 역량 있죠? 근데 아직까지 국어는요, 역량을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그래도 나온다면 무슨 역량? 디지털, 미디어 역량이 가장 출제 빈도가 뭐 하더라? 높아요. 스님들. 이게 국어는 표가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머릿속 정리해. 사회과는 가운데가 뭐였어? 시민성. 국어는? 국어 능력. 좀 전에 통합은? 지금 여기 우리 삶 역량 기억나시죠? 그걸 딱 떠올란 말이야. 자, 그리고 넘기십시오. 영어. 영어는 스님들 무엇을 길러줘야 돼? 요거. 영어 무엇? 의사소통이야.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한단 말이야. 뭘로 해야 돼? 영어로 하는 거야, 영어. 영어 의사소통. 그럼 이제
영어에서는 영어로 의사소통한단 말이야. 의사소통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제 여기도 매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든말 일스 구분도 뭐하더라? 불분명해지더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듣기, 읽기에 더해 뭐가 결합됐어요, 선생님들? 시청각 이미지가 결합된 무엇? 뷰어링.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말하기, 쓰기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제시하기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요한 표현, 수단이 되었다. 그 밑에 봐봐. 듣말, 읽기, 쓰기의 관점으로 분류했던 방식을 탈피해서 사회적 목적에서 무엇과 뭘로? 이해와 그 다음에 무엇? 표현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해는 담화와 글 이해의 이미지 동영상 결합된 방식으로 영어 지식 정보 처리 사용하더라.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가 이제는 애들한테 자료를 제시할 때 이미지나 동영상 틀어줘 안 틀어줘? 영어 많이 틀어주잖아요, 선생님들. 이걸 통해 이해해야 돼. 표현, 말, 글, 시청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느낌상 의견을 전달하더라 라고 지금 되어 있죠. 이해와 표현도 독자적인 영역이 가능한 한편, 자 이거 사용자 간에 뭐 해야 된다? 상호작용, 상호작용, 대화, 토론, 문자 교환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 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는 목표가 뭐더라? 뭘로 의사소통해야 돼? 영어로 의사소통해. 그러면 영어로 의사소통할 때 애들에게 가르치는 영역이, 자 국어 가는 선생님들 영역이 뭐였어? 국어 능력 신장하기 위해서 듣말, 일스, 문문, 매체였지. 영어는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뭐가 있지? 이해와 그 다음에 무엇? 표현. 요 밑에 영어 꼭 써야 돼. 알겠죠? 선생님, 그리고 이해는 원래 듣기하고 뭐야? 읽기가 이해 맞습니까? 이해. 근데 이제 뭐 또 들어가? 시청각도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보기야, 보기. 그 다음에 표현은 말하기, 쓰기, 그 다음에 뭐 들어가 있어, 선생님들? 제시하기. 그러면 요거 중요한 거예요. 의사소통 사용자 간의 무엇? 상호작용이야. 그럼 수업 시간에 교사 학생의 상호작용도 중요하지만 학생과 학생 간에 뭐가 중요할까?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요 표 주고 얘기를 다 뭐로 쓰라고 한다? 다 영어로 쓰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빈칸 뚫어놓을 때 여기 빈칸 뚫어놓고 여기 빈칸, 여기 빈칸, 제시하기, 보기 다 빈칸이야. 영어는 이 빈칸 뚫어놓은 게 2015와 가장 큰 뭘까요? 차이점이야. 그래서 영어과에 영역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 듣말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이해와 그 다음에 무엇? 표현. 이렇게 말해야지. 그리고 역량의 협력 소통, 지식 정보 처리, 심리적 감성, 공동 자기관리,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 꼭 기억합시다. 영어를 자 넘기십시오. 사연은 봤죠? 넘기고 도덕이죠. 도덕도 동그라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좀 같이 회의해가지고 모든 교과를 좀 이렇게 해주면 좋죠. 근데 안 해요, 안 해. 그럼 도덕원 선생님들 우리 사회과에서 상상력 중요했지. 그럼 도덕도 선생님들 뭐 중요할까요? 여기 봐봐. 총론제, 우리 총론에서 나중에 아직 교육과정 총론이야.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야. 이게 사회과도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와 있었죠. 그럼 교육과정 총론에서 2022에서 추구하는 인간은 무슨 인간? 크게 읽어봐. 시작. 그렇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포용성과 주도성은 무슨 인간?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자, 창의성에는 무엇을 함양해서 도덕적, 상상력 함양을 통해서 기여할 수 있고, 도덕 상상력은 또 창의성의 어두운 측면을 완화할 수 있더라. 자, 그러면 도덕가의 역량이에요, 역량. 도덕가도 좋습니다. 역량을 좀 딱딱 끊어서 말해주면 좋은데 봐봐. 비판, 배려적인 사고력 또는 도덕적인 무엇? 도덕, 판단력, 도덕 공동체 의식, 도덕적 상상력, 인공지능 및 디지털 윤리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뭘까? 요거 기억해. 도덕적은 무엇?
상상력이야. 선생님, 생태 교육은 중요한 거 맞죠? 그럼 여기 봐봐. 생태적 위기를 공감하는 도덕적인 무엇? 상상력이죠? 그럼 이제 생각해봐, 선생님들. 사회과를 공부했잖아. 역사적 상상력이죠. 나중에 사회과에서는 강론 공부할 때 이게 나와. 지리적 상상력, 역사적 상상력. 도덕과는 무엇? 도덕적 상상력. 기억해야 돼. 도덕적 상상력은 생태계 위기를 뭐하더라? 공감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도덕적 상상력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선생님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 안 그려? 그릴 거 아니야. 인공지능, 디지털, 윤리. 선생님들, 도덕과의 역량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무엇? 비판, 배려적인 사고력도 도덕, 판단력도 도덕, 공동저식 도덕적, 상상력, 인공지능 및 디지털 윤리알 제일 중요한 거 도덕적, 상상력. 국어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역량 기억해야 돼. 사회과에서는 비판적 사고력. 이런 식으로 기억하란 말이야. 그 교과에서 제일 출제비가 높은 역량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 도덕과 봐봐. 가치관계 학장법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선생님 봐봐. 가치관계 학장법이 뭔가요? 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거야. 가치관계. 선생님 봐봐. 이 어떤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 나하고도 관련되겠지. 또 주변과도 관련될까 안 될까? 된단 말이야. 그걸 점점 뭐 하는 거야, 선생님들? 확장하는 거야. 그래서 도덕과의 영역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자 자신과의 관계 1번, 그 다음에 무엇? 타인과의 관계 3번, 사회, 공동체 관계 4번, 자연과의 관계. 무조건 남겨야 돼. 아주 중요했습니다. 도덕과의 4가지 영역. 이게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사회점, 공동체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선생님, 이게 조금 뭐가 비슷하냐면, 자, 우리 지역, 다른 지역, 우리나라 무엇? 세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도덕이니까 가치관계야. 가치관계.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15는 자연점 뭐라고 그랬어? 초월과의 관계야. 초월. 근데 2022는 뭘까? 자연과의 관계로 바꿨지. 그러면 초월 영역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을 어디로 포함시켰다? 자신과의 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번 선생님들 이제 내일 도덕과 수업할 때 내체표를 볼 거야. 내체표에서 초월과의 관계된 내용 요소가 2020년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 자신과의 관계에 있으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좀 중요한. 그래서 자연점 초월하면 안 돼. 2020년은 뭐다? 첫 번째, 자신과의 관계. 두 번째, 타인관계. 세 번째, 사회점, 공동체의 관계. 네 번째, 자연과의 관계. 이게 도덕과의 뭐야? 영역이야. 그럼 도덕은 영역별로 강조될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자, 그러면 가치관계 학쟁을 한층 더 명료해주고 지식과 실천의 무엇? 연계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는 봐봐. 초월 문제도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실존적으로 부각된다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이 지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문. 여기. 이미 중등은 나와버렸어요, 선생님들. 여기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리고 옆에 봐봐. 그러니까 도덕은 아는 게 중요한 건 실천입니까? 실천이지. 근데 지금 이게 있어요. 잘 모르면 뭣도 못할까요? 잘못된 실천하니까 지식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해. 지식하고 실천 다 중요해. 그래서 지식과 실천의 연계 과정은 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도덕 현상에 관해서 뭐하고? 탐구와 성찰, 그 다음에 무엇? 실천의 3가지. 자, 탐구, 성찰, 그 다음에 무엇? 실천.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 똑같아. 지식 이해 과정기는 같이 더 있습니까? 이것도 뭐 할까? 똑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혹시 사회과에 기억나는 지식 이해 하위 요소 있습니까? 하위 내용 요소, 지식 이해 내용 요소. 사회과에서. 아니, 생산, 소비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도덕과는 이렇게 했어요. 지식 이해 범주를 생산 소비라고 하지 않고 나는 소중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과는 어떻게 같이 지내야 됩니까? 뭘로 했을까? 질문형이에요. 질문형. 그러면 선생님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저래 갔더니 스님이 저한테 물어봐. 그럼 여기 답을 하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화두란 말 들어보셨나요? 화두 던진다, 화두. 이게 교대 모국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선생님들. 이러한 진술 방식은 이미 우리 전통에서 뭐라는 개념으로 정착됐더라? 화두라는 개념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기억해? 화두. 자, 그러면 도독가의 내체표의 내용 요소는 다른 교과와 달리 화두의 형태로 질문형으로 뭐가 되어 있다? 제시가 되어 있다, 그 말이야. 메타 차원의 종교를 포함했다. 과정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가치 태도 봐봐. 실천 자체를 수업 상황 속에서 탐구와 성찰에 들어가는 가치 탐구와 함께 또 뭐라고 했었어요, 선생님들? 수양의 과정을 중심으로 했단 말이 있습니까? 자, 화두란 말도 있으니까 뭐 또 기억하자? 수양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이 말도 기억해 둡시다. 화두, 수양. 자, 넘기십시오. 수학과 교육과정의 설계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지금 수학과는 그러면 그냥 이 표 벌레의 표? 핵심 그냥 아이디어가 나와 있지. 그리고 과정 기능 지식위에 그다음 무엇? 같이 또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왼쪽에서 그 설명이 그냥 제가 할게요. 없네. 그럼 여기서 명칭이 바뀐 게 있습니다. 요거 기억이. 변화와 관계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2022에서 명칭이 뭐였을까? 바뀌었어요. 또 봐봐. 우리 도용, 그 다음에 측정이죠. 도용과 측정이라고 합쳐버렸습니다. 2015는 도용 파트가 있고 뭐가 있어요? 측정이 나눠져 있어. 근데 2022는 도용과 뭐야? 측정이야. 자, 그러면 수학과 영역은 몇 개야? 4개. 수와 연산, 그 다음에 무엇? 변화,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도용과 측정, 그 다음에 자료와 그 다음에 무엇? 가능성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와 연산, 변화와 관계, 도용과 측정, 자료와 무엇? 가능성 기억해야 돼. 여기서 혹시나 물어본다면 명칭에서 바뀐 게 뭐더라? 원래 규칙이야, 규칙. 근데 변화와 무엇? 관계. 그 다음에 도용과 측정. 요걸 쌤들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시면 되고, 역량 있어, 없어? 역량 봐봐.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무엇? 추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연결, 정보 처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서 명칭이 바뀐 게 있어. 그게 중점 문제야 돼. 요거. 이게 중요해. 무슨 역량? 연결 역량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 연결. 요것을 미리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들. 우리 수학 지도할 때 선생님들 도용하고 측정 파트를 수와 연산하고 통합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선생님, 변화와 여기 뭐였지? 변화와 관계 맞습니까? 이거 수와 연산하고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수가 변화하고 있는데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수학의 내적 연결이에요. 자, 오늘 수학을 공부했어. 집에서 수학을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활용할 수 있죠. 과학할 때, 사회과 축척 공부할 때 뭐 필요합니까? 수학. 이게 뭘까? 외적 연결성이야. 그래서 연결이란 말 있어, 없어? 연결 역량이 2022에 새롭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연결, 정보 처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선생님 이게 있어요. 추론과 문제 해결은 교육과정 변화와 상관없어. 왜 그럴까?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교육과정이 변화하면서 의사소통을 신설할 수도 있고 또 정보 처리를 신설할 수도 있지. 연결을 신설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이거야. 의사소통을 집어넣은 게 2007이야. 2007년도 임용고사는 뭐가 나왔냐면 의사소통 영역이 나왔단 말이야. 이게. 그때 신설됐으니까. 그럼 2022는 뭐가 신설되어 있더라? 연결. 이미 중등 임용은 나와버렸습니다. 초등은 안 나왔어요, 선생님들. 근데 기출 문제를 보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게 뭘까요? 문제가라고 뭐하고? 초론 제일 많아, 지금까지 문제. 왜? 얘네들은 교육과정 변화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겠지. 20년 동안. 그래서 요거고 옆에는 교수학습 방법을 공부할 때 하는 거야. 그냥 읽어보면 되고
나중에 여기서 선생님들 제일 중요한 게 공학도구 활용 있습니까?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이거야, 선생님들. 점의 이동을 공부할, 이 점을 이동할 거 아니야? 이동, 이렇게 이동. 이런 점을 이동할 때도 뭘 사용해요? 컴퓨터. 그게 뭘 사용해요? 공학도구의 활용. 그런 맥락. 그래서 이것들은 교수학습 방법을 봐야 될 때 나오는 것들이고, 그래서 얘들보다는 여기까지 아닙니다. 여기까지 가운데. 그 다음에 과학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과학은 이거 무조건 암기해야 돼. 요거 암기해놔야 돼. 과학. 일단 선생님들 과학은 애들에게 뭘 길러줍니까? 뭘 길러줘라? 과학적 소양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야. 모든 학생들에게 과학자를 만들라는 게 아니야. 뭘 길러줘라? 뭘 길러줘라? 과학적 소양을 길러주자, 그 말이야. 이 말이 중요해. 자, 그리고 과학 지식의 과정에 있는 가치 태도란 말 있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역량은 뭐가 있습니까? 과학적 탐구와 문제 해결, 과학적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라. 생태, 민주, 디지털 바탕으로 이제 과학적 소양. 그래서 여기 보면 과학적 소양이란 말 있어, 없어? 있죠. 그리고 옆에 봐보세요. 옆에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지식 이해가 있고 뭐가 있을까? 과정,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가치 태도가 있어, 없어? 있죠. 자, 심리적 가치, 감수성, 과학 태도의 과학 창의성, 유용성, 윤리 개방성, 참여와 실천, 과학 문화 향유, 안전, 지속 가능 사회의 기회라고 쓰면 되어 있잖아. 그러면 요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일단 봐보세요, 선생님들. 2022에서 신설된 영역이 뭘까? 요거. 과학과 사회라는 영역은 처음 봤죠? 이게 3학년의 맨 마지막 단원, 4학년의 맨 마지막, 5학년, 6학년의 맨 마지막 단원이야. 그러니까 총 4개가 과학과 사회라는 단원입니다. 여기서 올해 나온 게 뭘까요? 감염병 나왔잖아. 이게 3학년의 마지막 단원이 뭘까요? 감염병과 우리 생활이야. 이게. 그럼 4학년은 뭘까요? 기후변화와 우리 생활입니다. 이런 게 다 과학과 뭘까요? 사회 파트야. 아주 출제 분야가 뭐예요, 선생님들? 높은 부분들이야. 이게. 자, 그리고 선생님 혹시 이런 거 봐봐. 문제인식, 가설설정, 탐구, 뭐 자료 수집 분석, 결호출 일반화 어디서 많이 봤어요? 사회과의 탐구에서 봤지? 이거 말씀인데 과학과의 탐구를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 사회과에 적용할 수 있지. 근데 사회과는 탐구 대상이 사회현상이니까 변인 통제가 안 돼. 근데 과학은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잖아. 실험할 때 뭐가 가능할까요? 변인 통제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과학에서 선생님 이거 외워놔야 돼. 과학과의 과정 탐구와 관련된 이제 내 책표에 과정 기능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럼 이거 외워야 돼. 문제인식 및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수집 분석 및 해석, 결론 추림 일반화. 자, 이것도 맨 마지막 뭐 있어요, 선생님들? 의사소통과 협업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다 암기해놔야 돼요. 초등은 안 나왔고 중등은 이걸 직접 쓰라고 했습니다. 이거. 선생님, 그리고 가치 태도 봐, 가치 태도. 과학 가치, 과학 태도, 참여와 실천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위 요소 봐봐, 선생님들. 과학 가치의 심미적 감수성이 있고, 선생님들, 과학 태도 있습니까? 자, 선생님들, 창의성, 유용성.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야. 과학과의 수업 모형들을 쭉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적용이야.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걸 어디에 적용해야 돼? 실생활에 적용합니다, 선생님들. 실생활에. 그러니까 오늘 안개, 이슬, 구름을 공부했어. 자, 수업 끝나고 밖에 갔더니 안경에 김이 서려요. 그럼 이걸 과학적으로 뭐 해야 돼? 설명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과학의 뭐야? 유용성이야. 선생님 집에 그릇 2개를 포겠어. 안 떨어져요. 어떻게 할래요? 뜨거운 물하고 찬물? 그냥 같이 해도 뜨거운 물로 넣어도 되겠죠? 왜요? 열 팽창이지. 그러니까 팽창하니까 뭐 할까? 불이 되나? 이게 과학의 뭐야, 선생님들? 유용성이잖아, 선생님들. 이게. 그런 걸 이용한 거야. 그러면 차가우면 뭐하고? 부피가 줄고 뜨거우면 늘어나니까 안쪽에 있는 거 하고 밖에 있을 때 물을 좀 온도 차이가 심하면 되겠죠. 이런 게 과학의 뭐야? 유용성이다, 그 말이야. 윤리, 개방성 등등을 공부합니다.
과학의 윤리. 예를 들면 선생님들 실험 대상으로 동물을 학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윤리성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개방성 뭐야 선생님들?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개방성이야. 그리고 참여와 실천 봐봐 선생님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 지속 가능 사회야. 그러니까 과학과 사회였잖아. 이 사회는 무슨 사회여야 돼? 지속 가능 사회. 사회과가도 똑같죠. 요게 중등에서 나왔습니다. 중등 과학과에서. 그래서 과학은 요 동그라미 표 아주 뭐예요,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실과. 실과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그쵸? 설명도 없고 잘 안 맞아, 이게. 실과는 무엇과 뭘 통합한 거야? 가정하고 뭐하고? 기술 맞습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기억했죠? 그럼 이제 가정과 관련된 영역이 있고 뭐가 있을까? 기술 관련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왼쪽 봐봐, 이제 그러면. 실과, 내용 영역, 인간 발달과 무엇? 주도적인 삶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생활 환경과 지속 가능한 선택, 기술적 문제 해결과 혁신, 지속 가능한 기술과 융합, 디지털 사회와 인공지능이란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밑에 봐봐 이제 내용력, 인간 발달, 주도적인 삶, 그 다음에 생활환경과 지속적인 선택이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봐봐. 여기 가정이라고 있어, 없어? 그럼 두 가지. 생활환경과 지속 가능한 선택. 인간 발달과 주도적인 삶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과거에 뭐 나왔을까? 지속 가능이라 쓰라는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 실과 문제에서. 그럼 여기도 지속 가능한 선택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 그럼 선생님 봐봐, 이제. 인간 발달과 주도적인 삶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무슨 역량? 공동체 역량. 그 다음에 생활환경과 무엇? 지속 가능한 선택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문제 해결 역량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자립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간 발달과 주도적인 삶은 발달과 관계라는 핵심 개념에 생활환경과 지속 가능한 선택은 관리와 그 다음에 무엇? 선택. 삶을 성찰, 주도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옆에 보면 옆에 보면 선생님들 가정이 있고 생활 자립, 관계, 문제 해결 있어요, 없어요? 이게 옆에 설명과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선생님.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어, 이 부분이. 차라리 이 지문이 더 정확하겠죠. 왼쪽에 지문 있죠. 선생님, 그리고 얘는 또 봐봐. 기술적 문제 해결과 혁신, 지속 가능한 기술과 융합. 얘는 선생님들 기술학적 지식의 이해 능력,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기술적 무엇? 실천 능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역량으로 설정했다. 얘는 봐봐. 얘는 또 기술 파트는 맞게 되어 있지, 선생님들. 옆에 설명하고. 자, 그리고 그 옆에 과정기능, 지식이 그 다음에 무엇? 가치, 태도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실과는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은 옆에 있는 방금 봤던 이거 있죠. 인간 발달과 주도적인 삶, 생활환경과 지속 가능한 선택. 그 다음 밑에 기술적 문제의 혁신, 지속 가능한 기술과 무엇? 융합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 두 개 딱 가로해서 뭘 쓰라고 할 수 있을까?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 다 뭐야? 지속 가능한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요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체육. 체육도 뭐가 없어요. 동그라미 없죠. 근데 선생님 이 부분이 연타로 이해 나왔습니다. 중등 임용고사 문제에서. 중등 체육고사 시험에 2번 나왔어. 초등은 아직 안 나왔어요. 초등은 여기 봐봐, 선생님들. 일단 체육과의 역량을 봐봐, 역량. 체육과의 역량의 선생님들 뭐로 나와 있어? 역량은 뭐야? 무슨 역량? 신체활동 역량이란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이제 이 신체활동 역량을 구체적으로 뭐야, 선생님들?
움직임, 수행 역량이라고 있어 없어? 자, 운동, 스포츠, 표현이란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생님, 체육과의 영역은 운동, 스포츠, 표현입니다. 뭐라고 할 수 있다? 운동, 스포츠, 표현. 그다음에 또 무슨 역량이 있습니까? 건강관리 역량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건강이란 말씀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체적, 정신적, 그다음에 무엇? 사회적. 이 말 중요한 거였어요. 건강은 그냥 선생님들 건강하세요? 건강해요? 저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왜? 신체적 건강하게 보입니까? 고맙습니다. 살 빼야 되는데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적당히 이게 융합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이 없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신체, 정신, 그다음에 무엇? 사회적 모든 측면을 다 고려해라 그 말이야. 에? 고려해라. 선생님 그 다음에 신체활동 문화 향유역량이란 말이 있어 없어? 신체활동을 통해서 일생 동안에 타인과 상호작용 이해하더라 그 말이야. 에? 자, 그래서 체육과는 세 가지의 신체활동 역량인데 움직임, 수행 역량 또 건강, 관리 그 다음에 신체활동 문화 향유 있습니까? 선생님 이게 중등임용고사 나왔어. 중등임용고사. 좀 전에 다른 교과에서 총론에서 지향하는 인간상이 뭐였죠? 교육과정 총론으로 지향하는 인간상. 포용성, 창의성, 주도성이었지. 여기 봐 그러면 자기 주도성이란 말이 있어 없어? 창의성, 포용성 그다음에 무엇? 시민성이란 말이 있습니까? 자, 이 신체활동 역량의 체육과에서 신체활동 역량은 총론이 추구하는 인간상 실현하는 데 기반이 되더라. 그럼 총론이 포용성, 창의성, 자기주도성이니까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건강한 문제를 적극적 주도로 해결하는 과정. 여기서 뭘 기를 수 있고 자기 주도성을 기를 수 있고 신체활동의 삶을 사는데 움직임을 다양한 환경에 수용, 적용함으로써 무엇? 창의적 사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신체활동에 참여할 때 공동체의 규범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를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도 뭐랄까? 배려해 줄 수 있지? 포용성은 그 다음에 무엇? 시민성.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 운동, 스포츠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표현이야. 신체활동 형식이더라. 자, 운동이 있고 자 스포츠 봐 스포츠.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말이 선생님들 중요할까요? 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생태형 스포츠란 말이 있어 없어? 있죠. 자, 기술형 스포츠, 전략형 스포츠, 생태형 스포츠란 말이 있는데 생태형 스포츠란 용어로 신설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봐봐 선생님들. 정말 모든 교과가 뭐 강조합니까? 생태잖아. 지금까지 무슨 시민이었어? 생태 시민이죠. 생태는 자연과 뭐였어요, 선생님들? 상호작용과는 맞습니까? 그러면 스포츠 활동을 어디서 해야 돼? 자연과. 그럼 선생님들 한강 산책하다 보면 가양대교 지나고 방화대교 사이에 뭐 있는지 아세요? 암벽타기 했어, 암벽타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클라이밍을 말하잖아요, 선생님. 그게 자연 환경과 인간의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 상호작용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스키, 자연과 인간의 뭐야? 상호작용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런 것들. 자, 그럼 선생님 보십시오. 여기 보면 뭐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적 기술. 예를 들면 뭐야, 선생님들? 달리기, 개인 간의 기록 향상이 중요한 거 아니야. 농구나 축구는 뭘까? 전략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방금 말했던 뭐 스키 이런 것들, 인라인 이런 것들 뭐가 될까, 선생님들? 생태형 스포츠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무슨 스포츠? 생태형 스포츠 있습니까? 생태는 자연, 환경과 스포츠가 상호작용 한다 안 한다? 한다 쓰면 그 말이야. 그 다음에 표현이 있고 표현. 자, 정리해. 운동, 스포츠 표현인데 스포츠 세 가지 무슨 스포츠? 기술형, 전략형 그 다음에 생태형 스포츠로 나누어진다야. 그 다음에 선생님들 지식이의 과정의 가치태도는 똑같죠? 지식이의 과정기능 그 다음에 무엇? 가치태도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요 표 알아야 됐어요. 요 표. 이게 이번 중등에 나왔습니다. 이게. 일단 내용 요소 보십시오. 지식이 무슨 지식? 명제. 그 다음에 여기 봐봐. 뭐가 있습니까? 방법적 지식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가치태도는 봐봐. 개인적 태도, 대인적 태도. 그 다음에 사회. 그럼 봐봐. 개인, 대인, 사회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거 봐봐. 사실, 개념, 원리, 일반화란 말 기억나 안 나? 사회까지 했잖아. 그럼 얘도 봐봐. 개념 위에 뭐가 있을까? 원리, 일반화 맞죠? 그 다음에 이론이 있단 말이야. 이론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초등은 주로 뭐야? 주로 개념 맞죠? 그 다음에 봐봐. 기초, 복합, 응용, 전문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도서를 보면 이게 있어요. 선생님들. 기초 움직임, 이동, 조작, 무슨 비이동 움직임이란 말이 있어. 그러면 우리 이동과 비이동을 결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뭘까? 복합기술이야. 자, 오늘 뭐 하냐면 단거리 달리기. 그럼 단거리 달리기에서 제일 먼저 뭐 할까, 선생님들? 준비사슬 할 때 비이동 맞죠? 자, 빵 하면 뭐 해야 돼? 달리기. 이동과 뭘 결합한 거야? 비이동 결합한 무슨 기술? 복합기술. 그래서 초등은 기초하고 뭐하고? 복합기술이 있습니까? 이걸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기초하고 무엇? 복합기술. 그 다음에 과정기능 봐봐. 인지, 시도, 수용, 분석, 적용, 실천, 평가, 구성, 지적인데 초등학교는 뭘까? 인지 그 다음에 무엇? 시도 그 다음에 뭐 한다? 수용 정도에 알겠죠? 그래서 요 용어들 같이 공부해야 돼. 이게 선생님들 체육과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에요. 체육과에서. 그래서 중등은 연속 2회 출제가 됐습니다. 중등에서는 이 부분이. 초등은 안 나왔고. 자, 거기 봐봐. 복합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드리블하면 뭐하기? 패스하기. 방향 전환해서 뭐하기? 구르기. 앞구리 위에 무엇? 누구나무서기. 아주 선생님들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동작, 수행, 초점, 기술, 기초기술, 복합기술, 기초기술, 연결, 응용, 기술은 전술이나 전략 등이 딱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 지도서에는 어디까지 나와 있다? 복합기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응용기술 봐봐. 공경 기회를 만드는 공간 패스, 드리블, 주자를 다음 일 보내기 위한 배팅. 이러한 것들을 5, 6학년도 있을까 없을까? 일부 나와 있어, 선생님들. 이게.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뭔가를 보는 게 선생님들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설명들은 제가 출처가 2002 개정교육과정 용어해설 부분에 나와 있어서 거기서 발췌한 것들이야. 이 부분들을. 그 다음에 음악. 음악은 이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을 보면 선생님들 쉽게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 이게. 자, 음악 보면 지금 음악, 선생님들 음악가의 영역을 볼게요. 영역, 연주, 감상, 그 다음에 뭐야? 창작이에요. 선생님 무엇으로 연주합니까? 목소리로 노래 부르지. 그러니까 우리 연주하기, 노래로 연주, 노래 부르기 또 악기 연주하기. 목소리 악기 있어요? 없어요? 또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매체, 연주 있지, 연주. 그 다음에 선생님들 감상은 음악을 듣고 뭐 한다? 반응, 이해한단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작은 느낀 것들을 음악으로 뭐 한다? 만든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음악은요, 연주하든 감상하든 창작하든 우리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 무엇을 모르면 노래 못 불러요, 선생님들. 리듬, 박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악에서 중요한 건 선생님들 박자라든가 또는 뭐 가락이라든가 빠르기, 샘내림, 음색 이런 걸 모르면 노래 부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연주든 감상이든 창작이든 음악은 음악적 개념이 중요하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나중에 막 장단 또는 박자, 도레미파솔라시도 차례로 가잖아. 차례기 가락, 도미솔도 2도 이상, 3도 이상이야. 도미니까, 도레미니까 3도 이상. 뛰어가기 가락. 이런 음악의 기초 개념을 공부해야지만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음악은 음악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기 없고 성취 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들이야. 일단 여기서는 2020의 영역 뭐더라? 연주, 감상, 그다음에 무엇? 창작. 선생님 그러면 이제 역량은 뭐가 있습니까? 감성, 아름다움, 정서, 가치, 공간. 그 다음에 소통,
서로 다른 음악 표현, 존중, 협력, 교류, 그 다음에 창의성, 음악의 새로움, 독창, 연계, 융합, 주도성, 자신감, 자발성, 음악 삶, 공동체, 다양한 음악, 문화, 포용. 자, 이게 선생님 뭐가 된다? 음악 교과 역량이야.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건 선생님들 뭘까요? 교육과정 총론이야, 총론. 우리 좀 전에 중등 임용고사 문제 풀 때 여기 부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중등 문제 풀 때. 기억나시죠? 그러면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일 중요한 역량이 뭘까? 2022로 오면서 바뀐 게 있어요. 그렇지. 원래 의사소통이었거든. 이게 뭐로 바뀌었을까? 협력적 소통으로 바뀌었어요, 선생님들. 이게 결국은 개인 간의 의사소통 할 때도 전체 공동체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적 소통. 자, 음악과 영역, 역량 있는데 아직 사실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음악이나 미술은 요즘 문제 트렌드는 이것보다는요. 성취기준 있지. 성취기준을 주고요. 뭘 쓰라고 할까? 이 성취기준은 무엇을 결합한 거예요? 내용 요소 2개 이상이지. 여기서 2개 이상이라는 것은 지식 이해 하나, 그 다음에 무엇? 과정이나 그 다음에 같이 하나죠. 어려워요. 그 지식 이해냐 과정 이해냐 중에 관련된 하나를 쓰라고 그래요. 이게 최근의 수동제 트렌드예요. 그래서 음악은 직접 성취기준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미술. 미술과 음악이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뭐 때문에? 영역. 그래서 오늘 체육과 영역 3가지. 체육과 영역, 운동, 스포츠, 표현. 자, 스포츠의 3가지. 생태형. 자, 혹시 표현이란 말을 어디서 들어봤어? 영어과. 영어과의 의사소통력 함양을 위한 영역 2가지. 이해와 표현. 그럼 이해의 하위 영역. 듣기, 말하기, 그 다음에 무엇? 보기. 표현 하위 영역. 말하기, 쓰기, 마지막. 제시하기. 그러면 이해와 표현할 때 가운데. 사용자 간의 무엇? 상호작용. 이렇게 막 떠올려보란 말이에요. 계속. 이건 선생님들 시험 보기 전까지 뭐 해야 돼? 계속 반복해야 돼. 오늘 하고 있는 것들은 선생님들 얘기해. 자, 그럼 미술과. 미술과의 영역은 뭘까요, 선생님들? 미적 체험 표현 뭘까? 감상이에요. 있죠? 미적 체험 표현 뭐다? 감상. 제가 29년 강의했잖아요. 이 교육과정 변화 어떨 때 정말 화가 치밀어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2007이 뭘까요? 미적 체험이에요. 2009가 뭘까요? 체험이야. 다음이 뭐로 바뀔까? 미적 체험이야. 그 다음에 체험이야. 이제 다음 교육과정 영역이 뭘까요? 체험이야. 이거 미적 체험이잖아. 이제 뭘까? 체험이야.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됩니다. 이게. 자, 2022는 뭐다? 미적 체험 표현 무엇? 감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량 봐야지, 역량. 역량에 뭐가 있습니까? 심미적 감성, 창의, 융합, 시각적 소통, 정체성, 공동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봐봐. 음악은 뭘로 소통해야 돼? 음악으로. 미술은 뭘로? 그림으로 뭐 할까? 소통해야 돼. 소통. 그래서 이거야. 그러니까 미술을 감상할 때도 요즘에 대화 중심 감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그 작품을 선생님들 그려놓을 때 미술관 갈 때도요. 소통하려면 대화가 되겠대. 누구랑 소통해? 누구랑? 작가랑 작가. 그럼 작가는 감상자와 무엇을 통해 소통할까요? 작품을 통해 소통하겠지. 그러니까 작가가 작품을 뭐 할까? 특이하게 뭐해? 특이하게 그려놓는 거야. 그럼 감상들이 멈추겠지. 그러면서 이거 뭐지? 어떤 화가가요. 파이프를 그려놓고 뭐라고 했을까?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라고 써놨어. 근데 사람들이 뭐 할까? 신기한 거야. 뭐야? 파이프를 보고 파이프가 아니라고 하냐면서 웅성웅성 하겠지. 그 말은 작가는 없더라도 독자가 작가하고 뭐하고 있어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미술과는 뭐가 중요해요, 선생님들? 시각적 소통 역량이 미술과에서 꾸준히 뭐 할까? 중요한 것들이야. 심미적 감성. 이게
과거에는 이게 나왔습니다. 원래 미적 감성이 뭐로 바뀌었을까? 심미적 감성, 창의, 융합, 정체, 공동체. 그럼 선생님 이게 있습니다. 체육, 음악, 미술 있지? 실과 있습니까? 지금까지 문제를 보면요. 체육 나왔구나. 음악이 영향이 한 번도 안 되더라, 음악은. 근데 미술과에서 2번, 체육과 1번, 그 다음에 실과 2번. 얘네들은 1점짜리로 영향이 나왔어요. 근데 2022로 변하면서 아직 영향을 안 물었어. 그러니까 체음미 실 있잖아. 영향이 2015 기준으로 하면 1점짜리로는 잘 물었던 것들입니다. 물론 음악에서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적 감성이 심미적 감성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영향은 나오든 안 나오든 뭐 해야 됐으면 다 봐둬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여기 봐봤어요. 여기 말했잖아. 영역별 성취 기준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지식 이해 과정에는 가치 태도 중 두 개의 내용 요소를 연결해서 진술했다. 그래서 임용고사 문제가 어떻게 되더라? 성취 기준 주고 여기와 관련된 뭘 써라? 내용 요소를 쓰는 거야. 근데 내용 요소 쌤들 2개 쓰는 문제는 없어. 왜 그럴까? 1점밖에 안 돼요. 하나 써야 돼. 그럼 하나 쓸 때도 지식 이해냐 또는 무엇? 과정 기능. 올해 나왔어 안 나왔어요? 올해 나왔죠. 이 문제는 이미 중등에 나왔던 게 올해 초등에 또 나왔습니다. 미술, 음악은 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술, 리적 체험 그 다음에 무엇? 감상 그 다음에 무엇? 표현. 역량 뭐가 있더라? 심미적 감성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대상과 현상을 미적으로 지각하고 반응하면서 심미적으로 뭐 한다? 감성 역량을 기준 알아야 돼, 선생님들. 이게 반응이란 말 있어 없어? 미술과에 선생님 수업 모형에 무슨 수업 모형이 있을까?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이 있습니다. 무슨 모형이 있다?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체성. 미술을 배경으로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 그 다음에 창의 융합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융합이란 말 있잖아. 선생님 미술과 과학을 융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키네틱 아트 망치질하는 사람들 전기를 연결하니까 계속 뭐예요? 망치질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이게. 아니면 이런 TV 매체를 모아놓고 작품으로 승화시킨 사람 누구야? 백남준. 다 이런 거 창의 융합. 그 다음에 공동체 미술교육, 다문화 미술교육, 다 이 공동체 미술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며 협력적 소통에서 공동체의 발전. 자, 시각적 소통. 다양한 매체에 기반한 시각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뭐 해라? 소통해라 이 말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선생님들 교육과정 뭡니까? 설계 파트야. 그럼 설계 파트는 무엇을 포괄할까요? 교과 역량을 포괄합니다. 왜? 설계 파트에 다 뭐가 나와 있었어요? 교과 역량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건 더 쉬워질 것이고 오늘은 이걸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걸 하지 않고 뭐 하냐면 우리 수업 모형 있죠. 수업 모형. 수업 모형에서 2가지만 합시다. 2가지. 사회과에서 개념학습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무슨 학습? 문제, 해결학습 했어 안 했어? 했었죠. 이걸 한번 선생님들 정리합시다. 개념학습하고 뭐하고? 문제, 해결학습을 정리할게요. 이건 테마별 보기 이제 맨 마지막에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맨 마지막에 선생님들 267페이지 보실래요? 교재 267페이지. 267이야. 이 보면 선생님들 우리 사회과에서 무슨 수업 모형 공부했습니까? 사회과에서 문제 해결 수업 모형 했어 안 했어? 했었죠. 근데 선생님들 국어에도 뭐가 나올까? 문제 해결 수업 모형, 수학에도 문제 해결 수업 모형, 실과는 기술적 문제 해결 수업. 이걸 한번 잡아놓게. 헷갈리니까. 이게 명칭이 똑같잖아 선생님들. 그러면 사회과에서 이거 봐보세요. 우리 사회과에서 문제 해결 수업 모형은 뭐가 중요했습니까? 이거였지. 무슨 문제?
무슨 문제? 학생 개인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숙고하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의 필요성 느껴라. 그러니까 무슨 문제야 되지?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관심과 흥미를 고려한 문제. 자, 문제가 있으면 자, 우리 지역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더라. 뭐 해야 돼? 문제 발생의 무엇? 원인 파악한다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원인 결과 사이의 연관성 유목하여라. 해결 방안 탐색. 방안을 뭐 한다? 결정한다. 뭐 중요합니까 선생님들? 실천이죠. 그럼 봐봐 선생님들. 여기 문제 해결 방안의 실천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성과나 부작용을 논의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에 관련된 고차적 사고력 뭐가 떠올라? 문제 해결 방안을 선정했단 말이야. 이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떤 문제는 없을까? 어떤 고차적 사고력? 어떤 고차적 사고력? 비판일 수도 있고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 혹시 방안을 실천할 때 문제점이 없을까를 고민한단 말이야. 메타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여기서의 선생님들, 자 여기서의 문제는 선생님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쓰레기. 그러니까 무슨 문제? 쓰레기 문제. 쓰레기. 쓰레기가 많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들 국어과 문제 확인, 문제 해결 방법, 문제 해결 일반화 있습니까? 국어과는 2001년도 이후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별로야. 그 대신 이거 있어야 돼 선생님들. 국어과는 어떤 문제일까? 어떤 문제? 국어과는 어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까요? 국어과는 예를 들어볼까? 적어놔. 오늘 국어과의 문제는 중심 내용 찾기야. 그럼 이제 국어과는 어떤 문제를 가르쳐야 돼, 애들한테? 글을 읽고 뭘 찾으세요? 중심 내용을 찾으세요. 중심 내용.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애들한테 찾으라고 할까요? 혹시 애들아, 저 봐봐. 해결 방법 탐색 해결 있잖아, 선생님들. 글을 읽고 반복되는 낱말에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 그러면 많이 반복되고 있는 낱말이 뭐가 될까? 중심어가 되겠지. 그럼 그 중심어가 중심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국어과의 문제 해결 학습이야. 그럼 이제 다른 글에서도 글의 제목이나 반복되는 낱말을 보면 무엇을 찾을 수 있다? 중심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수업이다? 국어과의 문제 해결 학습이야. 그래서 국어과는 이 단계를 묻는 것보다는 중심 내용을 찾는 걸 훨씬 잘 물어봅니다. 국어는 중심 내용 찾는 걸. 그 다음에 얘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수학과에 문제 해결 학습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예를 하나 잠깐 들어보자, 선생님들. 오늘 이거 봐봐, 이거. 평행사변의 넓이를 구해야 돼. 이건 뭐죠? 밑변. 이게 뭐야? 높이 맞습니까? 아니, 이게 높이지? 저도 이제 좀 정신이 혼미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높이야? 높이. 그럼 밑변 곱하기 뭐야? 높이죠. 야, 밑변 곱하기 높이가 넓이야. 구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걸 주고 이걸 줘, 이걸. 이걸 주고 이게 밑변, 이게 뭐다? 높이다. 얘들아, 어떻게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니? 물어봐요. 힌트, 전 시간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했어. 그럼 애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 못 구해요. 그럼 뭐라고 할래요? 뭐라고 질문할까요, 혹시? 못 구해요, 그러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해요? 혹시 전에 비슷한 도형을 본 적 없냐고 물어봐야 돼. 전에 혹시 비슷한 도형을 본 적 있니? 그럼 애들이 뭐 할까? 애들이 티처, 아, 얘를 잘라서 붙이면 뭐가 되네요? 직사각형이 되네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가 밑변 곱하기 뭐가 되네요? 높이가 되네요 라는 거 있어. 그러면 직사각형에서 넓이를 구했던 방법을 바탕으로 평행사각 넓이 구하는 방법을 유추한다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요거예요. 자, 문제 이해했으면 전에 풀어본 경험이 있는 문제인가? 제일 중요해. 이게. 이걸 적어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들 유추,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다른 말로 선생님들 유비추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유비추리. 유비추리. 자, 그러면 해결 계획 수립할 때 교사가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발문해야 돼? 혹시 전에 비슷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면 얘들이 뭐 할까? 아하, 선생님 오른쪽에 도형을 왼쪽으로 옮기면 직사각형이 되니까 밑변이 가로가 되고 높이가 뭐가 되네요? 세로가 되네요. 이렇게 누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 학생이. 그래서 교사는 어떤 발문해라? 전에 비슷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해. 무슨 추리? 유비추리.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실행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반성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반성은 뭘 말할까? 메타인지야. 뭘 말한다? 메타인지. 선생님, 이 사다리꼴 있습니까? 요건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게 일각 이게 이쪽으로 오잖아. 그럼 뭐가 됩니까? 직사경 1번. 이렇게만 구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거. 삼각형 2개. 사람마다 뭐가 달려? 방법이 다르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각자 풀이 방법을 발표해 보세요. 그러면 답은 똑같은데 뭐가 다를까? 전략이 다르겠지. 그래서 해결 과정을 검토하고 탐색하고 또 비교해서 더 나은 방법을 탐색하고 일반화하고 조건을 병해서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이거 다 암기해야 돼,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거예요, 선생님들. 넓이가 얼마입니까? 선생님, 넓이가 얼마예요? 그럼 답이 뭐냐면 12제곱센티미터입니다라고 말했어, 얘가. 수업 끝! 하면 될까, 안 될까? 이 수업의 문제점을 폴리아의 관점에서 쓰라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순히 답만 하기라고 끝나버렸잖아. 반도 단계야. 어떤 활동을 그럼 강화해야 돼? 각자의 풀이 방법을 발표해서 누구의 풀이 방법이나 전략이 더 나은지 알아보도록 한다. 또 선생님, 이런 경우 있어요. 자기의 풀이 방법을 발표하다 보면 이 과정 잘못됐네. 메타인지를 유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래서 여기서의 반성은 뭘 말한다? 메타인지야. 그러니까 여기서 반성은 뒤에 반드사론 관련이 있어 없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야. 이건 메타인지야, 메타인지. 이게. 자, 이건 여기다 적어놨어요. 누구라고 적어놨냐면 폴리아의 문제கள் 학습. 학자 추가합시다. 수학과에서는 문제கள் 학습이 누굴 떠올려야 된다? 폴리아의 문제கள் 학습이야. 자, 여기서 도입하고 선생님들 정리 평가는 필요 없어. 자, 첫 번째 무엇? 문제. 이해. 두 번째. 계획. 수립. 세 번째. 실행. 네 번째. 반성이야. 그러면 계획 수립할 때 제일 중요한 발문? 전에 풀어본 문제가 있습니까? 전에 유사한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은 누구한테 유도해 주는 거예요? 학생에게 유도하는 거야. 예를 들면 생각해봐. 아니, 얘가 요걸 주고 교사가 밑변 높이라고 했거든. 아무런 걸 가르치다 보고 얘들아, 이게 A야, 이게 B야. 그럼 평행사변 넓이 구하는 공식은 A 곱하기 B야. 이해했어? 자, 평행사변 10개 주고 뭐 할까? 넓이 구하라 그래. 그럼 뭐 할까? 그냥 밑 곱하기 높이 해버린단 말이야. 답 구할 수 있어 없어? 정말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그런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수학은 위계성이야. 전차시하고 지금을 뭐 해야 돼? 연결시켜줘야 돼. 기계적 주입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전차시에 뭘 공부했는데? 직사각형을 공부했을 거 아니야. 이게. 그러면 이게 되면 뭐 할까? 유도해도 되겠지. 그래서 이걸 뭐 해야 돼? 1위. 이게 붙인다고 했잖아. 이걸 누구한테 경험시켜야 돼? 애들한테. 알겠죠? 그래서 교사는 직접적인 답을 제시하지 말고 뭐 해라? 전에 비슷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또 봐봐. 이 다음이 뭐냐면 삼각형. 그럼 이 삼각형은 뭘로 만들면 될까요? 이게 밑변이야. 이게 뭐야? 높이야. 하나 더 그려봐. 뭐가 돼? 평행사변형이야.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뭐 하면 될까? 이런 식으로 계열성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 전에 비슷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유비추리야.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 해라? 반성. 반성. 뭐에 대한 반성이야?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뭐? 반성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풀이 방법을 비교하라고 그랬지? 조금 전에 올해 임용고사 사회과 문제. 문제 해결 방안을 선택해서 결정할 때 메타인지 적용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어떤 발문을 하라고 그랬어? 내가 선택한 문제 해결 방안을 실제 적용할 때 적용 가능할까 안 할까 고민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올해 초등도 요걸 주고 메타인지를 물었잖아, 선생님들. 수학에서도 반성을 주고 뭘 잘 물어봐? 메타인지. 자, 이게 누구의 수업 모형이다? 폴리아의 문제 해결 학습. 꼭 기억하십시오. 꼭. 자, 그 다음에 실과에 뭐가? 실과에 문제 해결 학습. 이건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좀 바뀌는데 봐봐. 문제 2에 이용과의 실험 평가 있습니까? 그럼 실과는 선생님들은 어떤 문제일까? 혹시 실생활에 혹시 실과와 관련된 문제 있어요, 혹시? 제일 임용고사에 많이 나는 아주 유치한 문제. 선생님, 제 책상에 책꽂이 앞에 연필꽂이가 있는데 안에가 안 보여요. 그래서 몽당 연필을 넣어놓으면 어떤 연필이 들은지 모르겠어요. 이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해.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인터넷 검색해 봐야 돼. 생활에 편리한 연필꽂이는 뭘까요? 라고 검색해. 근데 다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어. 그럼 나무판을 뭐로 바꿨어? 아크릴 바꿨지. 이게 실과의 문제야. 그러니까 실과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 불편한 문제야. 불편한 문제. 이게.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이들을 뭐 해야 돼? 많이. 생성해서 나는 A, B, C, D에서 D라는 디자인을 한번 선택해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봐봤어요. 여기서는. 아이디어 생성, 수집. 채직 아이디어를 뭐 하더라? 선택. 요거 분명히 사회과랑 차이 있습니까? 사회과는 대안 선택을 맨 마지막에 하잖아. 근데 실과는 만드는 걸 제일 마지막에 하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걸 만들 것인가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 실과에서는. 연구와 개발 단계. 그러니까 요 단계는 선생님들 이제 나중에 실과를 공부하면 문제 해결 학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15가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이든 이게. 그래서 그 단계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제일 중요해. 연구와 개발에서 뭐 한다? 아이디어 생성, 자료 수집, 채택 자료를 뭐 해라? 선택해라. 그 다음에 실현 평가합니다. 얘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문제 해결 학습은 이 외에도 많지만 자, 실과, 수학, 사회,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선생님들? 국어죠. 국어를 제외하고는 다 시험에 잘 나왔는데 사회가 올해 처음 나왔고 실과하고 수학은 그냥 무조건 잘 나온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수학에서는 폴리아의 무슨 학습? 문제 해결 학습. 그럼 봐봐. 오늘 수학과의 역량 중에 문제 해결 역량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죠? 그 역량을 길러주려면 무슨 모형을 활용해야 돼? 문제 해결. 누구의? 폴리아의 문제 해결 학습 활용하는 거야. 자, 우리 문제 해결 학습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역할놀이. 우리 사회과에서 역할놀이 했어, 안 했어요? 했었죠. 역할놀이가 선생님들 몇 페이지입니까? 270? 270 선생님 봅시다. 지금 270의 역할놀이가 있는데 역할놀이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 도덕과입니다. 도덕과가 제일 중요했어요. 역할놀이. 이게 일단 선생님 국어과도 연극해야 안 해요. 연극하고 선생님들 듣기 말하기 위해서 그 대화하는 거 있잖아. 이거 대부분 역할놀이로 많이 하거든. 선생님 역할놀이 국어과에서는 어떤 단계가 제일 중요할까? 어떤 단계? 이게 제일 중요해. 상황 설정하기란 말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 상황 분석 및 설정이 있습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맥락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선생님 국어든 영어든 대화해야 돼, 대화. 그럼 대화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맥락이에요. 맥락에 따라 뭐가 달라질까? 대화의 목적 달라질 수 있어, 없어? 또는 높임법을 쓸 것인가 달라질 수 있겠지. 그래서 국어나 영어나 뭐에 맞는, 상황에 맞는
맥락에 맞는 상황 설정이야. 그래서 국어과에서 역할놀이는 상황 설정, 준비 및 연습, 실현, 평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상황 설정, 상황 분석 및 설정. 이거 뭐다? 맥락, 분석 및 선정, 수행, 실현, 준비, 실현, 평가, 정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20년 전에 한 번 나오고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상황 분석 및 설정하면 뭐다? 상황 설정. 첫 단계야. 도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덕은 선생님들. 역할놀이. 그러니까 도덕과는 역할놀이 상황이 있을까 없을까? 이쪽으로 너라면 어떻게 할래? 그리고 이제 각자 참가자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참가자 선정할 때 선생님 얘들은 피해야 돼. 지나치게 모범적인 답을 학생들 있잖아. 이거 왜 피해야 될까? 그렇지. 어떤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할래요. 모범적인 걸 말하지. 그럼 토론도 안 해요. 얘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냥 주입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답이 정형화 된다는 말 맞는 말이지. 그래서 지나치게 모범적인 답을 하는 애들은 피하고, 그다음에 무대 설치. 그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참여적 관찰자라는 말이 있어 없어? 요 말을 기억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그러면 모두 다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 몇 명을 하고 몇 명은 뭐 해야 돼? 앉아있지. 그럼 앉아있는 사람은 뭐 할까? 자요? 만약 내가 너라면, 내가 주인공이라면 나는 어떻게 고민하겠지? 그걸 뭐라고 할까? 참여적 관찰자로서의 청중의 준비. 그래서 어떤 말 기억해라? 참여적 관찰자란 말 중요합니다. 관찰자. 청중은 참여적 관찰자가 된다. 요거 초특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시연. 시연했지? 그럼 반드시 뭐가 있을까? 토론과 평가야. 그러면서 토론 평가를 통해서 선생님들 심층적으로 뭐 한다? 심층적 반추한다. 반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러면서 선생님들 뭐 할 수 있을까? 재현. 나라면 그렇게 않을 텐데 너는 어떻게 할래? 나라면 다르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이 말. 관점, 방향, 방법을 뭐 할 수 있다? 달리해 볼 수 있다. 경험의 공유와 일반화. 선생님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할놀이를 가장 자세히 부른 건 도덕가야. 제일 중요해 이게. 자, 선생님 역할놀이인데 뭐가 차이점이 있더라? 역할, 극. 기억나세요? 역할놀이와 역할극의 차이점이야. 공통점은 뭘까, 선생님들? 감정이입, 태도, 가치의 내면은 뭐가 될까? 내가 그 사람 역할이 되는 거잖아. 역할극과 역할놀이가 뭐가 돼? 공통점이야. 차이점은 뭐가 돼? 차이점. 대본, 제공, 유무, 그 다음에 자유로운 표현 여부. 역할놀이는 문제 상황만 주고 등장인물이 어떻게 말 행동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판단하더라. 역할극은 문제 상황, 그다음에 뭐 또 줍니까? 극본을 줍니다. 극본. 자, 차이가 있고. 선생님, 영어과. 선생님, 영어과의 역할놀이는 무엇을 잘 물어볼까요? 영어 봐봐. 이해와 뭐가 있었지? 표현이지, 표현. 그럼 표현할 때 뭐 할까? 역할놀이 해요. 역할놀이. 근데, 얘 봐봐. 대화를 하겠지. 근데 역할놀이라는 것은 실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걸 교실에서 할까 안 할까? 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어떤 문법적 오류를 범하고 있어. 오류를. 근데 내가 얘가 뭔 말하는지 알 것 같아. 그럴 때 곧바로 수정하면 될까 안 될까? 영어에서는 안 되겠어, 선생님들. 왜? 역할놀이 상황 속에서는 실제 상황에서 뭐 할까? 대화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 유창하게 말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유창성을 우리가 플루언스라 그러잖아.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 선생님들. 역할놀이에서는 뭐 해라? 유창성이라는 말 있어 없어? 있어요? 이 말 기억해야 돼. 5번, 6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6번.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오류 추정을 즉각적으로 피하고 스스로 발견하도록 해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거야. 역할놀이에서 얘가 문법적 오류가 있어도 뭐가 돼? 소통이 돼. 그러면 즉각적으로 뭐 하지 말아라. 수정하지 말고 대화 속에서 스스로 발견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정확성을 강조하는 게 유창성이야. 유창성. 그래서 영어과는 역할놀이 하면 꼭 뭘 기억해라. 유창성이란 말을 기억하십시오. 유창성. 하나 더 봐야 돼. 다음 페이지 봐봐, 선생님들. 자, 영어과에서 선생님들 교실 드라마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역할극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대본극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선생님들. 역할극을 여기 역할놀이란 말로 대신했죠. 그 다음에 대본극이란 말 있습니까? 이게 독자극장이잖아. 이제 뭐냐면 교실 드라마는 뭘 그려주시다? 상상력이라고 있는데 역할극 봐, 역할극. 선생님, 정해진 대본대로는 방법과 상황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하자가 자유롭게 바라는 방법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지금 이제 설명을 잘 들어봐. 분명히 도덕과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할, 놀이를 구분해놨지. 그 철저히 도덕은 구분해서 물었죠. 근데 영어과 지도서를 보면 다 역할, 극이라고 해버립니다. 영어과는 역할, 극 속에 대본대로 하는 게 있고 또 무엇? 상황만 제공하고 나머지 자유롭게 무엇? 말한다 이거야, 선생님들. 이게. 자, 그러면 영어에서 봐봐, 선생님들. 역할극을 정해진 대본대로 할 경우에 대사를 암기하는 부담이 있고 대사를 암기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연기해야 되므로 흥미정화되더라. 그리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림이나 어떤 카드를 많이 큐카드 있잖아. 이걸 사용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지. 자,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들 대본극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보통 도덕과에서는 대본의 유무, 그 다음에 무엇? 또 발화여부의 유무로 역할극, 역할극을 나눴지. 자, 영어과에서는 역할극이 있고 뭐가 있대? 대본극이 있어요. 근데 영어과는 선생님들 역할극에는 두 가지가 있지. 뭘까? 대본하고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상황만 있고 둘 다 뭐가 있어? 우리가 발화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들. 그러니까 암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 없어? 있죠. 근데 대본극은 뭘까요? 대본극은 요거 장점을 물어봐요. 대본극은 뭐가 있을까? 아예 뭘 줘버릴까, 선생님들? 대본 주고 대본을 뭐 하면 돼요? 읽으면 돼요. 그러면 암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선생님 대본을 읽을 때 맥락, 상황에 맞게 뭐 할까? 대본을 읽어야 되겠지. 그럼 그런 속에서 발음을 자연스럽게 지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거기 보면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특정 표현이나 구문들을 뭐 할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암기. 또는 봐봐, 선생님들. 억양이나 발음을 원어민 녹음을 듣고 연습한다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본국은 억양이나 발음 등을 인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없다? 습득할 수 있다 쓰면 그 말이야. 다시 정리합시다. 영어과에서는 크게 거시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교실 드라마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교실 드라마를 역할극이 있고 뭐가 있고 대본극. 역할극은 두 가지. 대본 플러스 상황. 그 다음에 무엇? 상황만 있고 그 다음에 대본극은 어떤 특징이 있더라? 대본 주고 읽으면 돼. 근데 읽을 때 실감나게 읽어야 돼.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다? 암기, 발음이나 억양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뭐가 돼? 장점이 된다 쓰면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도 정확성을 강조한 유창성일까? 유창성이지. 이게. 여기 문제 보시면 돼요. 영어는 이거 해석해봐야지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유창성을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들? 플루언스라고 했죠. 그래서 독자극장은 플루언스를 개발하는데 아주 충분한 방법이다. 이런 내용들이야. 자, 영어는 봐봐. 도덕과 전혀 다른 맥락이지. 그래서 이거야. 도덕은 어떻게 올바른 행동하는 게 중요하잖아. 영어는 그게 아니야. 뭐가 중요할까? 의사소통의 하나의 수단이 뭘까? 역할, 놀이야. 그러면 의사소통할 때 충분히 의사소통이 된다면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뭐해? 바로 수정하지 말고 나중에 수정해. 그 말이야. 그래서 정확성이 중요한 게 뭐다? 유창성.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돼. 여기서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죠, 선생님. 지금 그러면 오늘 역할놀이하고 뭐 했습니까? 역할놀이하고 수업 모형에 뭐 했죠? 문제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 이제 집에서 복습하실 때 이 부분도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다 빈칸 뚫어놨어요, 선생님들. 그럼 봐봐. 4회. 문제는 무슨 문제?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학생들이 문제의 심각성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라. 빈칸 들어갈 말 써야 돼. 그리고 또 여기다 선생님 뭘 써야 될까? 문제 발생 원인.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실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 하자 그 말이야. 그리고 여기 봐봤어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될까? 여기다가 쓰고 싶은 말 있어요? 교재에는 없었잖아, 선생님들. 메타인지. 그래서 요것도 메타인지, 반응도 무엇? 메타인지. 그럼 관련된 무엇? 학습, 활동, 뭔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지. 이게 뭐야? 계획, 수립. 제일 중요한 발문. 전에 비슷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까? 유비, 추리.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복습하려고 제가 다시 이렇게 빈칸 뚫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단톡에 올려놓으면 선생님 이걸로 복습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심화하고 반복하고 심화하고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테마별 사회와 관련된 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